7년에 걸쳐가지고 추적을 해서 지금 온천하에 다 드러낸 거 아닙니까? 지금 이와 같은 간첩단이 사실은 우리 주위에 아주 널려 있다. 소름 끼칠 정도로 국내 사정에 훤하다 또는 훤했다. 이게 뭔 얘기입니까? 네. 어제 공안 당국이 간첩단을 기소를 했습니다. 구속 기소 4명입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일부가 지금부터 이제 자통이라고 얘기를 할 텐데요. 자주통일 민중전의라고 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자통, 자주통일의 준말이죠. 민중전의라고 하는 조직, 거기에 총책 황모 씨 등 4명을 국가보안법 위반과 범죄단체 활동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국정원이 내사에 착수한 지 7년 만에 이 4명을 구속을 기소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어떤 간첩을 잡는다는 게 한 달, 2달에 되는 게 아닙니다. 6년, 7년 꾸준하게 이렇게 감시를 하고 이들이 누구와 내통을 하는지 또 어떠한 숨은 은닉을 해서 무슨 활동을 하는지를 몇 년에 걸쳐서 잠복을 하거나 그 다음에 바로 잡는 것도 가능하지만 충분히 얘들이 접선을 하고 누구와 내통을 하는 것을 완전히 파악한 다음에 이렇게 구속을 하고 기소를 하는 거니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죠. 그게 국정원이 방첩 활동을 지금까지 했는데 그 국정원의 방첩 활동을 지금 뺏는다는 거 아닙니까? 빼가지고 경찰의 이관을 대공수사권을 뺏어서 경찰에 내년 1월 1일부터 이관을 하는 그런 상황이죠. 문재인 때 그게 이 법이 통과가 되고 3년 동안 유예를 한 게 바로 내년 1월 1일이 3년 유예가 끝나는 날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국정원을 죽이고 경찰을 살려 이런 게 아니라 대공수사권을 완전히 철폐하는 그런 그 숨은 뜻이 있기 때문에 더 큰 문제죠. 네, 어제도 말씀드렸죠.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첫 번째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년 1월 1일이 되기 전에 뭔가 시행령을 또 고치더라도 이 법무부라든가 이런 그 유관기관에서 아마 그 대안을 만들어낼 겁니다. 대공수사권을 완전 폐지, 이거는 지금 있어서는 안 된다. 바로 이렇게 7년에 걸쳐가지고 추적을 해서 지금 간첩단을 온천하에 다 드러낸 거 아닙니까? 지금 이와 같은 간첩단이 사실은 우리 주위에 아주 널려 있다. 널려 있다. 지금 여러분 보시는 화면에 북한 문화교류국, 이게 이제 대남 공작을 하는 그런 단체죠. 연계 의혹의 지하 조직이 저렇게 아주 풀뿌리처럼 쫙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네, 북한 밑에 문화교류국, 이게 바로 대남 선전선동을 담당하는 문화교류국 밑에 김명성과 리강진, 요거는 여러분들 아마 이름을 이름도 충분히 한두 번은 들어봤죠? 리광진, 김명성, 제가 더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에 나오는 바로 자주통일 민중전의가 요 왼쪽에 있지요. 그 다음에 PC방 간첩망, 이것도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리광진 밑에는 청주 간첩단,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제 고향인 청주 간첩단, 이거 2년 전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을 때 저 역시 상당히 깜짝 놀랐다. 청주가 그렇게 간첩들이 뭐 정부를 빼내거나 뭐 은밀하게 진행되는 그런 동네가 아니죠. 상대적으로 좀 조용한 동네인데 여기에도 어김없이 간첩단이 활동하고 있다. 충북 동지회라는 그 내건대는 충북 동지회 무슨 동지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노총, 또 목사 지하망 이런 것들이 다 리광진 소속의 북한 공작들이 침투를 한 것이고요. 자통과 PC방 간첩망은 김명성이 총괄을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뭐 제주 간첩단 이것도 마찬가지죠. 히읗, 기역, 히읗, 이게 뭐의 약자냐라고 하는 한기레의 약자일 것이다라고 이 간첩 출신 전향한 분들이 아마도 한기레일 것이다. 그런 내용으로 제주 간첩단을 소개를 했었죠. 경남의 창원, 진주, 전라북도 전주, 수도권 서울, 여기 노동, 이게 바로 이제 민노총 아닙니까? 민노총을 중심으로 해서 노동계에 깊숙이 침투를 한 것이고요. 농업이라든가 여성, 진보당 모든 데에 다 속속들이 간첩들이 지금 활약을 하고 있다. 활동을 하고 있다. 우리 입장에서는 활약이 아니죠. 그렇죠? 암약이죠. 암약. 우리 입장에서는.
예, 그들은 뭐 잘한다 활약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이렇게 북한 교류국 연계 지하 조직이 이렇게 아주 치밀하게 풀뿌리처럼 뻗어내려오고 있는데요. 예, 어제 서울중앙지검에서 구속 기소한 4명을 조사를 했더니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그 공소장에 나와 있습니다. 소름 끼칠 정도로 북한 사정에 너무나 정통하게 알고 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황 씨와 정모, 성모 씨, 김모 씨 이렇게 4명은 2013년 경남 창원을 중심으로 자통, 예, 말씀드렸죠. 자주통일 민중전의 자통을 결성해서 2016년부터 북한의 대남 공작 사업을 총괄하는 문화교류국 공작원으로부터 공작금 7,000달러와 지령문을 받고 국내 정세를 수집, 보고하고 반정부 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에 문재인 정권이니까 문재인 정부에 뭐 타도하라 이런 얘기는 없었죠. 예, 바로 지금 정권이 교체돼서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이른바 윤석열 퇴진이 곧 치유다. 뭐 이런 얘기 지금 이태원 참사 때 그 캐치프레이드 슬로건을 얘기를 했죠. 윤석열 퇴진이 곧 네, 문제 해결의 시발점이다 하는 얘기. 예, 그게 집회회 시위에서 막 애들이 이 구호를 외치고 하는데 그 지령문이 발견됐다는 거 아닙니까? 어디서 민노총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민노총 사무실에서 그 민노총 및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유관 관련 단체에서 발견이 된 것이죠. 윤석열 퇴진하라. 그것이 곧 문제 해결점이다. 곧 이게 나라냐 하는 것도 있죠. 이게 나라냐.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반정부 활동이 지령문이 이렇게 내려갔었다. 검찰이 공개한 것을 보면요. 북한의 지령문은 2018년 8월부터 작년 11월까지 총 20건이었다. 다양한 내용 중 간첩 통신으로 불리는 스테가노그래피, 네, 스테가노그래피라는 간첩 통신문, 이것을 이제 자기들끼리 은밀하게 옛날에는 뭐 난수표니 이런 어려운 걸로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스테가노그래피라고 하는 예, 그 해독과 감청, 현장 채증 등을 통해 엄격하게 증거로 입증된 부분만 공소장에 적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서울중앙지검 예, 요 수사 당국에서 얘기를 한 것인데요. 2018년부터 작년까지 지방자치단체들로부터 남북교류사업보조금 명목으로 약 4억 6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예, 이게 지금 이제 파문이 늘고 있는 것이죠. 아니, 결국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간첩들에게 돈을 준 거네. 물론 뭐 간첩이라는 것을 알고 줬겠습니까? 많은, 예, 이렇게 허울 좋게, 이러이러한 남북 교류 사업에 필요하다라고 교류사업 보조금 명목으로 4억 6천만 원을 받았다는 건요. 네, 경남 지역 5개 시민단체, 사회단체를 통해 이렇게 남북 교류를 하는데 필요합니다라고 4억 6천만 원. 이거는 돈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경남이라는 지자체에서 간첩단에게 돈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지원을 한 것이기 때문에 네, 이것이 지금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북한이 진보당과 국내 정세에 대해 분석하고 훈수를 주는 내용은 정말로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도 훨씬 더 자세하게 우리 내부 사정을 알고 있더라. 네. 대개 요 북한이 파견된 간첩단 그리고 포섭된 사람들을 보면은 예, 김일성 대학 등을 나온 엘리트들이 많이 있었다. 그러니까 걔들은 예, 머리가 좀 잘 돌아가고 똑똑한 애들을 간첩으로 포섭을 하거나 또 지령문, 예, 이 대남 선전선동에 능한 애들은 상당히 북한 내에서도 엘리트들이 주로 그 일을 하더라. 북한은 또 정치, 사회, 문화 등 전반에 걸쳐서 다양한 지령을 내는데 자통, 지금 제가 말씀드린 자통이 이행하지 못한다고 타박하기까지 했다. 네, 여기에 보면요. 댓글로 역공작을 하라 하는 지침도 있고요. 민주노총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전복하라라는 내용도 있고 정권 퇴진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가를 하라 하는 구체적인 내용까지 들어있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볼까요? 대선을 앞둔 2021년 4월에 당시 여권의
보수 정권의 부활은 제2의 노무현 참극을 불러오게 된다. 만약에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 제2의 노무현, 지금 문재인이라든가 그 세력들은 상당 부분 다 죽음을 당할 것이다. 그게 바로 제2의 노무현 참극이죠. 이런 것들을 북한 지령문에서 스스럼 없이 지금 적었다는 얘기입니다. 또 댓글팀에는 구구단체를 사칭한 게시글 올리기 등의 구체적인 지침도 전달을 하면서 여론 그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예, 이렇게 지금 구체적으로 어제 이 간첩단 4명을 구속 기소하면서 그 공소장은 아주 우리에게 소름이 끼치는 정도로 그렇구나, 우리는 그냥 뭐 간첩들하고 같이 이 생활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으로 충분히 읽혀질 만큼 예, 자통이라는 그 단체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의 대남전복을 위한 비밀전 조직이다. 예, 자유통일민중전이라고 그랬죠. 활동 목표 강령과 행동 수치인 규약을 북한에서 하달받은 것이다. 이 조직 자통은 항상 활동 목표와 행동 수칙인 강령과 규약을 북한에서 지령문을 통해서 하달 받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미 제국주의 침략 세력과 이에 결탁한 친미 예속적 지배 세력을 타도해야 된다. 자주평일 평화 민족 대단결 원칙에 입각한 조국 통일 가압 완수 등 북한식의 통일 방안도 이 지령문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제 4명의 간첩단을 구속 기소를 한 공소장에 적혀져 있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증거가 있는 것만 다 공소장에 써여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자통, 대남전복을 위한 비밀 조직인데 이 같은 자통이 지금 우리 주변에 아주 도하 널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증거와 구체적으로 포섭된 사람 4명 이렇게 딱딱 찝을 수 있는 것은 지금 이렇게 발표를 하지만 그 외에도 계속 추적을 하고 있고 하는 게 수십 개가 넘는다라고 하는 게 국정원의 별도의 설명이었습니다. 네. 예전에는 서울대부터 포섭을 했지요. 우리 금송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이른바 이제 민주화 시위,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면 데모, 데몬스트레이션의 약자죠. 데모를 하는 사람들 중에는, 물론 뭐 저도 이 대학 1학년 때는 그 민주화 운동, 이른바, 사실 그 아크로폴리스, 서울대 이제 아크로폴리스라는 게 넓은 광장이 있지 않습니까? 도서관 앞에. 거기는 뭐 거의 매일 집회와 시위가 이뤘던 것이죠. 사실은 그때는 이게 군부독재 타도하자였습니다. 제1 슬로건이 군부독재 타도하자. 이른바 이 전두환 그 5.17, 5.18로 쿠데타로 정권을 찬탈을 한 군부독재, 그리고 이 세력들은 민주화에 반한다. 물론 지금의 생각과 그 당시 생각은 저도 역시 조금 이렇게 핀트를 교정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또 그게 군부독재는 안 된다라는 것은 대부분의 학생들 또는 그 민주화 세력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게 그 중에도 마찬가지로 철저하게 군부독재 차조뿐만이 아니라 적화 세력을 기도하는 세력들이 이제 이렇게 스며들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앞에서는 군부독재 타조하다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세력 확대를 위해서는 또 그렇게 아주 붉은 그 간첩단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글쎄요, 저도 이런 간첩단 사건을 보면은 옛날 기억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얼마나 우리 주위에 저런 빨간 물들이 저 적화 세력인 것이죠. 빨간 타는 얘기는 적화 세력들이 아직도 암약을 하고 있는지 저도 참 아주 안타까운 마음이 그지없습니다. 네, 간첩이 수만 명 내지 수십만 명은 될 텐데 언제쯤 소탕을 할까요? 로하스님, 그렇죠? 로하스님 말씀이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김 박사. 좋아요 누르고 시청합니다. 우리 토미리스님이 드디어 딱 등장을 하셨군요. 네, 우리 토미리스님 딱 항상 좋아요 누르고 시청합니다. 좋습니다, 우리 토미리스님. 간첩죄를 범한 자는 무조건 사형에 처해야 나라를 지킬 수 있습니다. 김영훈님. 네, 멸공입니다. 남쪽에는 꽃향기가 만발하네요. 박우기님이 지금 계시는 남쪽이 어디십니까? 네, 저쪽 부산, 울산, 이런 그쪽이십니까? 진도, 해남, 이쪽에, 남쪽에 꽃향기가 만발.
글쎄요, 참내 꽃향기도 좀 이렇게 주위에서 일부러라도 이렇게 가서 좀 보고 그래야 되는데요. 네.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네요, 몽실님. 아시아투데이님께서 금비님 댓글을 숨겼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 아시아투데이님, 이거는 우리 스텝 얘기를 하는 건가요? 금비님 댓글을 숨겼다는 얘기가 뭐죠? 우리 정 PD 이 뭔 얘기인지 압니까? 예, 뭐 수표님이 지금 긴급 이렇게 보낸 것 같은데 아시아투데이님께서 금비님 댓글을 숨겼습니다. 실수이겠죠? 들어오신 분 모두 반갑습니다. 예,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다시 한번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댓글만 갖고는 글쎄요, 저와 저희 스태프들이 어떤 내용인지는 잘 이해가 안 가네요. 맑은 순이님, 먹물 좀 들었다고 하는 것들이 이루어진 작금의 실태입니다. 로바스님, 토미레스님, 김영호님, 어서 오십시오. 우리 박경련님. 탈북자로 위장한 간첩 활동, 이게 충분히 가능할 듯 합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태영호, 뭐 이렇게 이번 경선 과정에 물론 4등으로 최고위원이 됐습니다만은 태영호는 믿지를 못하겠다. 아직도 이렇게 이 외교관 신분으로 넘어온 자체가 뭔가 수상쩍다 이런 게 계속 이제 얘기가 나왔었죠. 그래서 태영호 그 의원도 그런 것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아마도 더 4.3 사건은 김일성이 명령을 내려서 벌어진 일이다라는 그런 그 내용을 아마 그래서 더 강경하게 얘기를 한 거 아니겠나 싶습니다. 예, 제가 또 우리 스튜디오에 와서 태영호 의원과 대담할 때도 그런 얘기를 제가 했고요. 아주 김일성과 김정은 이런 사람들은 상종을 못할 위인이다. 그러니 내가 왜 위장유선을 했느냐라는 이제 그런 내용이었죠. 예, 보리수님이 문제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네, 서가령님도 오셨군요. 5.18 폭동 때도 저 세력들이 스며들었을 것 같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네요. 민주화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네, 그래서 지금 5.18 때 예, 북한군이 내려왔다. 뭡니까? 광수. 예, 북한군의 광수 문제가 또 지만원 박사가 이렇게 이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상당히 시끄러웠죠. 그러니까 이것도 상당히 말끔하게 이 결론이 난 것은 아니지만 이런 얘기는 계속 지금까지 지령이 되고 있습니다. 저 5.18 그때도 북한군 또는 북한군이 이렇게 동원을 한 세력들이 북한군이 북에서 이렇게 침투한 그런 거는 아닐지라도 북한군과 연이 닿은 그런 세력들이 이렇게 와서 이 대남 혼란을 야기한 거 아닌가라고 하는 우리가 미루어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만 증거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죠. 북한군 광수였다. 무슨 광수가 내려와서 양민을 학살하고 우리를 더 이렇게 남한의 극심한 혼란을 야기했다라는 것은 북한군이 아닌 것으로 이 잠정 결론은 났습니다. 네, 그게 또 다시 이 역사 이 바로 세우기 이런 그 진실 추구는 앞으로 계속돼야 되지만 최소한도 북한군이 내려와서 양민을 학살하고 하는 그런 거는 아니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게 우리 당국의 조사인데요. 글쎄요, 지금 이런 그 5.18 누굽니까? 서가령님이 말씀하신 것들은 앞으로도 계속 또 이게 진실을 향해서 추적이 돼야 될 그럴 상황인 것이죠. 우리 현대사에 너무나 아픈 그런 부분입니다만은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것은 결론이 날 때까지는 우리가 또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럴 사안입니다. 네, 김 박사 좋은 일 있으신가 봐요. 의상이 화려합니다. 그렇습니까? 의상이 화려합니까? 예, 있던 옷입니다. 예, 박우기님 어서 오세요. 박경련님, 네, 토미리스님, 보리스님 역시 또 이렇게 아주 화사하게 환영을 해주시는군요. 좋습니다. 이렇게 북한의 침투, 이것은 정말 우리가 소름 끼칠 정도로 우리에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이 이번에 간첩단을 구속 기소한 공소장에 자세히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